여러분, 신규 코픽스 금리가 0%대로 뚝 떨어져서 이제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대도 가능하다라는 이 기사 보이시죠? 제가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주에 6월 기준 코픽스 금리를 이렇게 공시했어요. 코픽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뭐죠? 코픽스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대충 대출 받을 때 쓰이는 금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따라오세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이런 금리가 왜 떨어진 걸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이런 영향 때문에 코픽스 금리가 덩달아 떨어지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처음으로 0%대로 떨어진 거예요. 2010년 코픽스 금리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코픽스 하락은 곧 우리의 대출이자 절감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될 분들은 꼭 알고 가야 되는 정보겠죠? 그리고 실제 코픽스 하락으로 인해 현재 농협은행의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주담대 1%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코픽스. 이 코픽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코픽스 금리라는 것은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금 적금, 은행채 등 이런 수신 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이 코픽스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CD금리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 CD금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 자리를 꿰찬 금리가 바로 이 코픽스 금리예요. 이 코픽스 금리는 2010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이런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산금리라는 것을 반영해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표에서 보시면 신규 코픽스 기준이 6월 기준으로 0.89%예요. 아까 기사 보니까 주담대 1% 시대라고 했으니까 나 1%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야?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앞서서 가산금리라는 것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즉 이 0.89%에다가 각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붙여서 이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신용도까지 등급화를 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금리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코픽스가 뭔지는 제대로 알고 가야겠죠?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라고 했잖아요. 은행도 대출을 해주려면 돈을 사와야 할 거 아니에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금융상품들이 예금, 적금, 주택부금, 상호부금, 양도성 예금 증서, 금융채, 어음 등 엄청 많아요. 아주 다양해요. 이렇게 고객한테 받은 금액의 이자를 평균 낸 것이 코픽스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신잔의 코픽스는요, 이러한 상품에다가 결제성 자금이라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규 코픽스, 잔의 코픽스, 신잔의 코픽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보면 변동금리 상품이 있고 고정금리 상품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금리가 만약에 모든 은행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은행을 보면 코픽스 기준으로 하고 또 어떤 은행을 보면 CD금리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은행 채권을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이 기준금리에 일정 금리, 즉 가산금리라는 것을 더해서 합산한 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그럼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리를 오늘의 주제인 코픽스로 정했다고 칠게요. 그럼 또 은행 직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신규 코픽스 하실 거예요? 잔액 코픽스 하실 거예요? 신잔액 코픽스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요. 대출 받으러 갔다가 머리 터져서 나와버리겠죠? 앞에서 간단히 이야기하긴 했지만 코픽스라는 게 뭐냐면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온 CD를 포함해서 예금도 있을 수 있고 대출도 있을 수 있겠고 심지어 채권을 발행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었느냐를 감안한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 코픽스라는 게 세 가지로 또 나뉘어져요. 신규 코픽스, 잔액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 전혀 1도 감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신규 코픽스는요, 지난 한 달 동안 은행이 새롭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잔액 코픽스는요, 월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물건을 사다가 파는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코픽스 신규라고 한다면 지난달에 내가 물건을 사온 비용이 코픽스 신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잔액 코픽스라는 거는 작년에도 사고 3달 전에도 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사들인 비용을 평균 낸 것이 바로 잔액 코픽스예요. 그렇다면 신잔액 코픽스는 뭘까요? 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달라요. 은행이 가지고는 있는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은행은 우리가 맡긴 예금이나 적금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은행은 우리가 그냥 월급 통장에 넣어둔 몇백만 원까지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돈은 은행이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제로인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자를 거의 안 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자금까지 포함한 게 바로 신잔액 코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셋 중에서 어떤 금리가 가장 낮은 걸까요? 느낌상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가장 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거의 공짜로 은행은 우리의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막 대출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신잔액 코픽스 기준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신규 코픽스 그리고 잔액 코픽스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이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즉 은행의 마진이라고 할게요. 은행은 기준금리 낮은 걸 선택하면 가산금리를 많이 붙여요. 즉 신잔액 코픽스가 가장 낮다고 해도 가산금리를 더 많이 붙여서 신규 코픽스를 했을 때나 잔액 코픽스를 했을 때랑 똑같거나 심지어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요. 처음에 신규 대출을 받으면 어떤 종류의 기준금리를 선택하든 가산금리가 가장 적은 것에 그리고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차피 대출이라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 매월, 매년 이자를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산금리는 거의 고정이라고 보면 이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럼 뭐가 더 떨어질 것 같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코픽스 금리도 떨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연히 이런 시장금리에 따라 이 코픽스 금리도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신규 코픽스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월말에 자금 조달 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평균한 그 잔액 코픽스보다 시장의 변화를 조금 더 빠르게 반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는 신규 코픽스 금리가 가장 먼저 상승을 하고요. 뒤이어 잔액 코픽스나 신잔액 코픽스가 뒤따라 상승을 해요. 그럼 반대면 어떨까요? 이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신규 코픽스가 먼저 하락을 하고 뒤이어서 잔액 코픽스나 신잔액 코픽스가 뒤따라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은행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일 낮은 기준금리를 선택했다면 가상금리를 더 많이 붙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마음 편하게 아무거나 골라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어떤 은행의 전문가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코픽스 금리 하락으로 인해 은행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세가 당장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겠어요? 은행의 수익은 가산금리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코픽스를 선택하든 사실 우리의 대출금리가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코픽스 0% 진입으로 인해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조금 더 싼 금액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주담대를 받으실 계획이 있는 복부인 여러분이나 혹은 이미 갖고 계신 복부인 여러분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복부인 여러분이 대출금리 아껴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복부인 여러분 안녕!